지금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녹취록 파장도 큰데요. 사실은 이제 그 뭐 한동훈 대표 공격하면 김 여사가 좋아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진상조사 지시하니까 김 전 행정관이 탈당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한동훈 대표 상당히 좀 화가 난 듯한 것 같은데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기엔 그냥 김대남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어떤 문제점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 김대남 씨가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에 이걸로 한동훈을 좀 공격해라라고 하는 소재가 뭐냐면 이게 총선 백서팀에서 총선 이후에 여의도 연구원의 예산을 전용해서 당대표 이미지 조사를 했다. 이걸 이제 문제 하나로 거론을 했는데 그게 이제 총선 백서 위원들만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이게 어떻게 대통령실의 행정관한테 흘러 들어가서 실제 그리고 기사가 났습니다. 네. 그 김대남 씨가 그 이명수 기자라는 분하고 통화를 하고 나서 이틀 뒤인가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하루 뒤에 그 김대남 씨하고 이명수 기자가 통화한 하루 뒤에 MBN인가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당대표 후보자 그때 원희룡 후보가 이걸 가지고 한동훈 후보한테 질문을 했던. 그래서 결국 전당대회에 무종의 이제 한동훈을 흔들기 위한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 뭐 탈당하면 진상조사는 잘 안 될 거고 형사적 대응을 할 거냐 뭐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당내의 기류인데 이걸 가지고 확전하지 말자는 기류가 강한 것 같아요. 당내에서 윤핵관들은 뭐 물론이거니와 나경원 의원처럼 지난 전당대회에 그 경쟁자였던 사람도 오히려 해당 행위다 이거 가지고 확전하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기에 또 본인이 이제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으로 이게 뭔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한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실 쪽의 반응이나 혹은 여당 내의 기류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을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인 것 같아요. 대통령실 입장에서 오히려 불쾌하다. 마치 대통령실이 배우인 듯 한동훈 대표나 혹은 친한 그 최고위원들이나 의원들이 반응하는 것 자체 굉장히 불쾌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윤한 갈등이 더 증폭되는 소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 한동훈 대표가 진상을 규명하고 감찰을 지시한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론에서도 굉장히 화가 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공당 그리고 책임 여당의 대표로서 분노해야 될 포인트가 그동안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혜병 문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라리 제가 과거에 의정 활동할 때 어떤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어떤 이념적 궤 보수냐 진보냐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논쟁을 벌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의 기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본이 내가 보수이니까 보수인 사람은 다 잘못돼도 맞다라는 식의 의식을 가지면 안 되고 내가 좌파니까 또는 진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다 감싸줘야 된다. 이게 우리의 한국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늘 얘기하는 게 공공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선에 대해서 분노한다라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묘하게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정말 화를 발끈하고 낸 게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서 너 나가 할 때 이렇게 화를 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자기 문제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 행정관 출신이 나와가지고 서울의 소리하고 사부작 해가지고선 결국 했다 그럴 때 결국 자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감찰을 해야 되고 도대체 배후가 있는지 없는지 규명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른 일에도 화를 낼 일이 많았는데 이게 사람이 이미지라는 게 정치에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게 좀 아쉽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로만 보면 그러니까 일종의 공작이죠. 이게 이제 그냥 개인 일탈로 보기가 어려운 게 이분이 대통령실에 나와가지고 총선을 한번 출마해 보려다가 공천 못 받고 공공기관의 감사로 갔는데 그러니까 이분 프로필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서울보증보험 감사라는 자리가 전직 의원급 정도 돼야
갈 수 있는 자리인데 이분이 3급 행정관이었는데 그럼 뭔가 이제 보상적 성격, 공천을 못 준 거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도 너무 크다. 왜냐하면 이분이 공천받을 유력한 후보는 아니었거든요. 그럼 모종의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이 사안과 이 본인이 서울의 소리하고 통화한 내용과 결부시켜서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분이 했던 얘기를 보면 뭐 대통령을 비하하는 얘기도 서슴지 않고 네. 더군다나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가 어떤 매체입니까? 그게 김건희 여사하고 과거의 녹취록 폭로로 관계가 좋은 매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매체 기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대통령을 비하하고 대신에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은 상당히 또 인정한 듯한 근데 이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비추어 봤을 때 이거 그냥 개인 일탈이라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그야말로 당정 관계에 있어서 뭔가 그동안에 그 일방적인 그런 당정 관계를 변화시킬 만한 그런 사안이 되느냐 이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파괴력이 있는 사안이냐. 네, 그러기에는 저쪽이 이제 꼬리 자르기 할 수 있는 여지도 너무 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작다 사안이.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의 당정 관계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그 개선을 시도하려면 사실은 지금 당정 관계 이 이상기류 파탄의 핵심은 윤한 관계보다 김한 관계인 것 같아요. 김한 관계. 네,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의 관계인 것 같고 결국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이 국민적으로 악화된 여론을 개선하지 못하고 그걸 정면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한동훈 대표가 앞길이 별로 안 보여요. 그럼 이걸 가지고 결국에는 문제를 풀어야지. 물론 이게 연관된 문제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뭔가 이게 꼬투리 하나 잡았다. 이거 가지고 한번 그 수사까지 해서 끝장 보자. 그러기에는 당내 여론이 별로 뒷받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배후 운운하면서 우리는 그럼 배후 그러면은 표현은 안 하지만 아 누가 배울 거다 그 전화 통화로 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부결시키는 게 맞다 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요. 얘기를 그게 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대표가 확실히 아 정치 경력 이 짬밥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촉이 있어야 돼. 동물적 본능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성적이에요. 그리고 모범생처럼 해왔기 때문에 감동을 못 주는 거야. 사람의 마음을 울려야 되는데 자꾸 이 머릿속에서 이 대뇌 뭐 이 뇌 운동만 하는 거지 이 가슴을 움직이는 그 경력을 더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쫌생이나 할 짓이다라고 비판을 했고. 아유, 홍준표 대구시장 그동안 정치 경력을 보면 저도 할 말 많아요. 하루 이틀에 뭐 싸지는 건가.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해당 행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슈들을 더 키우는 게 용산을 겨냥한 거냐 또는 친윤들을 겨냥한 거냐 아니면 무슨 지도부에 불리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칼이 어디로 갈 거냐 했을 때 용산이나 친윤들을 좀 날릴 수 있는 칼이 될 거냐라고 했을 때 한동훈 대표나 이 친한계가 아무래도 굉장히 진상조사에 강하게 발언을 하고 있는 이 기류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경원 의원은 배우가 용산이라는 소리네.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나경원 의원이 지금 그 서울의 그것도 험지예요. 사실은 국민의힘의 5선인가요? 지금 4선인가요? 아무튼 국민의힘에서 강남 3구를 빼고 이렇게 선전할 수 있는 정말 그 여성 의원으로서 저는 박수를 많이 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본인도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유권자들도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럴 때마다 솔직히 화가 나고 실망스러운 게 여기 보면은 만약에 이걸 감찰하고 그러면은 이게 김대남 녹취 사태를 키우는 거고 당의 해당 행위가 된다는 이 인식 구조. 그러니까는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정당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지도자가 되려면 어떤 소양을 쌓아야 되는가. 당장 본인이 초선의 그 의원들한테 어불성설의 연판장 돌림 행태를 당하고도 아무 소리 못하고 물러나는 걸 보고 전 진짜 실망했어요. 적어도 그 새벽닭처럼 뭐래도 한마디 좀 질러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 당선이 된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대통령한테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라는 이미지 메이킹도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경원 의원은 본인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전략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제가 상상하자면 나경원 의원이 화를 낼 수도 있는데 서울시장도 노려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 권력을 가진 대통령한테 한번 밑보이면 어떤 상황이 된다라는 걸 본인이 경험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지난 당대표 때 제일 정말 그 표현은 지금 내가 꼴보기 싫으니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그런 사람이 한동훈 후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당장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다 떠나서 중견 정치인으로서 당을 위해서 지금 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질 때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내가 그래도 선배 정치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한다면 이걸 당의 해당 행위라고 이렇게 가볍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커요. 그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뭐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죠. 같이 여당 활동을 해보셨으니까. 근데 비단 이번 건이 아니고 그동안의 중진 정치인 나경원 의원의 뭐랄까요 작동 원리랄까요 그런 걸 보면 옳고 그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나한테 득이 되냐 되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나경원 의원을 움직이는 동기인 것 같고 이번도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 이제 용산과 한동훈 관계에 있어서 나는 용산 쪽에 서겠다 뭐 이런 어떤 판단인 것 같고 옳고 그름과 무관하게 물론 거기에는 이제 약간 뒤끝도 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어쨌든 나경원 의원이 뭐 청탁을 했다 이런 것 때문에 양측의 감정이 상했던 것도 있고 근데 그 뒤끝도 여기 좀 묻어 있는 건데 근데 당의 어쨌든 중심이 돼야 될 그 중진 정치인이 이런 사안을 두고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배제하고 어쨌든 이걸 키우면 지금 그거는 그 한동훈 대표가 용산을 공격하고 대통령을 배후로 의심하고 당정 관계에서 더 갈등을 부추기고 결국에 계속 그렇게 하면 당에 설 자리가 없을 거야라는 식의 언급을 하는 거잖아요. 글쎄요, 저건 뭐 과연 중진으로서 이제 저런 식의 처신, 저런 식의 포지션 이게 얼마나 그 당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설사 지금 용산에 잘 보인다 그래도 달라지지 않았구나,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5선이고요.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부부는 김대남과 친분이 전혀 없다.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선을 그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아까도 이제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약간 무대응 기조인데 김대남 전 행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입장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뭐 사진이 나오니까 그 사진은 송년회 뭐 다른 행사에서 찍은 거지 뭐 그게 일면식도 없다는 거를 뭐 반증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해명도 내놓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약간 궁금한 게 김대남 지금 전 행정관이 거취를 그대로 가잖아요. 네. 그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지 않나요? 이례적이죠. 보통 저런 스캔들이 나오면 바로 그만두고 또 그만두게 자진사퇴 형식으로 그만두게 하는 게 정치권의 통상의 문법인데 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반대로 저분을 그만 못 두게 하는 거는 저기서 무슨 얘기가 또 나오면 안 된다. 이런 걸 의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김대남이라는 분은 언제든지 등을 돌려서 뭔가 이게 총구를 내부로 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까지 나를 몰라주면 내가 뭐 다 폭로하고 민주당 가가지고 영등포 구청장이나 무슨 구청장 하겠다. 민주당이 그렇게 구청장 하기가 쉬운 당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런 어떤 생각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입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정도 파문이 있는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번 사안 보면 되게 좀 그 제가 특이하게 본 게 한동훈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뭐 감찰도 지시하고 진상규명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지만 용산을 거론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거론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용산이 우리 아니야라고 먼저 손사래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둑이 제발 들린다는 말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아니 보니까 이 김대남 행정관 법률 대리인이 이제 국민의힘 영재 영입으로 인재 영입으로 들어온 분이 출신이시더라고요. 아 그분이 황교안 대표 때 인재 영입입니다. 이번 인재 영입이 이번은 아니고 아니고 예전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이게
목소리를 보이느냐에 대해서도 이분이 또 자기가 골라서 그 자리를 갔다고 하고 이게 골라서 갈 자리는 아니잖아요. 감사 자리가. 아니 감사 자리가 골라서 갈 자리가 아니라 특히 그 서울 보증보험의 감사 자리는 적어도 차관보 이상이 갈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무슨 전문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찍어서 갔다라고 큰 소리 치잖아요. 물론 이제 그 서울의 소리 기자와 사적으로 나눈 대화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약간의 그런 뭐 허풍이 들어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명태균이라는 사람하고 김대남의 그 공통점이 있다고 봐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 공천이든 자기가 미는 사람의 공천이든 공천에서 안 돼가지고 속에 약간의 그 앙심 같은 게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저는 두 사람 다 권력이 못 건드릴 거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카드를 쥐고 있어요. 이미 김대남은 큰 소리 쳤잖아요. 저 사람 못 자르는 이유도 아니 서울의 소리에 그 이명수란 사람이 그 여사와의 7시간 통화뿐만 아니라 밤에 개 산책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터뜨렸는데 거기다 대고 대통령실에서 일할 때부터 그렇게 입이 가볍게 그런 미주알 고주알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심지어는 대통령에 대해서 꼴통이니만이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지금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사적으로 나와서 대화를 해도요. 그런 소리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하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정 이런 식으로 괄세하면은 뭐 자료 가지고 뭐 언젠가는 민주당에 가서 뭐 이런 소리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전 솔직히 슬퍼요. 어떻게 하다가 그래도 보수 정당은 경험도 많고 국정 경험도 많고 그래도 좀 공부 좀 하고 똑똑하고 좀 일 좀 하는 사람이 들어갔다는데 언제부터 이런 사람들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들어가갖고 이렇게 물을 흐려놓을 수가 있나. 더 놀라울 일은 그렇게 경로하시는 대통령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냥 그 자리를 저는 그 자리에 안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못 내보내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들을 벌였는지 아니 어쩌다가 보수 정당이 이렇게 레벨이 떨어졌는지 정말 모를 일이에요. 이걸 누구한테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리고 더군다나 전화에다 대고 대통령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꼴통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웬만큼 친하지 않으면 그런 소리 안 해요. 비판을 이렇게 대놓고선 우리가 점잖게 할망정. 그런데 그런 걸 알면서도 그걸 지금 뭐 대통령실하고 관계없다 그러고 그 사람을 지금 당장 철회를 못하는 저간의 속사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또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사실은 지금 그 대통령실이나 여권이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 건 이제 저런 유형의 문제가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과거에 그 그러니까 정당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진영을 막론하고 대통령실에 가서 근무할 정도라면 3급 행정관 정도라면은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된 사람들이 갑니다. 당에서든 아니면은 뭐 정부에서든 어디서든. 근데 이 정부 들어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저 김대남 씨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경우들 특히 이제 뭐 김 여사를 둘러싸고 있는 한남동의 문고리 이 비서관 행정관들이 있다는데 그 중에는 뭐 도무지 저 프로필이 뭔지도 모르겠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그 인테리어 업체 관저공사했던 아무 관급공사 실적도 없는 코바나 컨텐츠 시절 김건희 여사하고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결국 그게 이제 비위가 발견돼 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까지 하고 뭐 일부 이제 사법 처리까지 됐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권 주변에서. 저는 명태균 씨가 일종의 책사 행세를 하는 것도 다른 맥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공적 기관과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 공적 기관과 질서가 무너진 게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시작이라면 얼마나 더 이 불행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여당 내에서도 불안해하면서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거고 한동훈 대표도 계속 어쨌든 당정 관계에 있어서 뭔가 이게 이제 차별성을 드러내고 뭔가를 좀 시도하려고 하지만 번번이 막혀가지고 거기서 못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로서 약간 진퇴양난일 것 같아요. 여기서 뭐 더 나아가자니 이게 대통령의 완고한 그런 고집에 막혀가지고 뭘 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당대표직을 던지고 물러서자니 뭐 남 좋은 일 시키는 것 같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풀어내야 어떻게든 풀어내야 정치인 한동훈의 미래가 있지 풀어내지 못하면 이 가라앉는 이 흐름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아직까지 대권에
꿈을 꾸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 보수 정당이 위기이다. 그런데 사실 그 이재명 민주당이 그러면은 뭐 시원하게 그 나은 게 있나?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저 개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럼 당을 살리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나? 그걸 생각한다면은 그래서 자기 몸을 절벽에서 뛰어내린다 그랬나? 그때 폴 맥카트니와 존 레넌을 비유하면서 그럴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대통령은커녕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걸 보여주면 자기가 정말 사심을 버리더라도 그 경지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들 배지단 사람들이요. 과거에 그 뭐지 전당대회 할 때 친한계라고 한 사람들 지금 쑥 들어가 있어요. 난 요새 인터뷰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밖에서 지금 주장하는 사람이 김종혁하고 신지호밖에 없더라고요. 그 사람 배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당 분위기를 알 수가 있거든요. 한동훈은 오히려 자기를 뽑아준 60몇 프로의 대중들, 그다음에 국민의힘을 걱정하는 사람들, 중도파를 향해서 내가 무슨 메시지를 던질지 뛰어내릴 건지 이거에 대해서 결단하지 않으면 한동훈은 그냥 그 휩쓸려 갈 가능성도 있어요.